으르르 까꿍. 엄마 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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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키가 준이야. 2018년 영국에서 18개월 된 아기가 처음 한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호출 신호인 알렉사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계와 함께 생활하며 자라는 이른바 인터넷 원주민 알파 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를 한 방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950년 중반부터 1960년에 출생한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를 X세대, 다음 1990년 중반에 출생한 Y세대, 그 다음 1910년 초반까지를 G세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MZ세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대는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익숙해서 당연한 것 같은 이 세대에 대한 규정과 특징은 광고 업계와 정치계에서 만든 것입니다. 같은 세대라고 해도 어느 업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X세대는 1970년대 초반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1993년 당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광고에서 X세대란 용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대중화됐습니다. 영미권에서는 X세대를 1960년에서 70년대생을 가리키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전쟁을 한 번 더 겪으면서 좀 더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갓 변모하던 한강의 기적 속에서 자랐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풍요와 IMF,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빈곤이라는 극과 극을 달리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로부터 싸가지 없는 놈들, 버릇없는 놈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신세대 등의 평을 듣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X를 사용했습니다. 광고계에서 X세대는 최초로 인터넷에 익숙해진 세대라는 N세대, 월급을 88만원 받는다는 88세대,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N4세대로 정의되었으며 똑같은 X세대를 정치계에서는 90년대 대학을 다닌 70년대생이라는 97세대, 이 97세대가 40대가 되었다는 뜻의 497세대라고도 정의합니다. 같은 세대지만 어느 쪽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고 애국심을 발휘하는 20대 젊은 층을 지칭하는 P세대, 1997년 외환위기 전후에 태어나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1980년에서 2000년대생을 86세대, 이들이 30대가 됐다고 앞에 3을 붙여서 386세대, 50대가 됐을 때는 586세대, 군부 독재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낭만을 찾던 7080세대, 10대와 20대를 합쳐서 1020세대 등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대에 대한 정의는 무자르듯 출생 연도로 분류할 수가 없고 분류를 한다고 해도 개인을 일반화하기에는 좀 심하게 곤란합니다. 아니 근데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못해 안달이 난 걸까요? 광고계에서는 왜 이런 말들을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지들 거 팔라고 만들었겠죠. 뭔가를 팔려면 그걸 살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장사의 기본이니까요. 그럼 정치계에서는 왜 이런 말을 만들었겠어요? 개인을 집단화하고 이걸 일반화해야 다루기가 편하거든요. 세대를 나눠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지들끼리 알아서 서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만드는 개꿀템인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세대인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나를 이딴 세대로 정의하려는 대상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우리는 이제 평균 실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에 속한다는 건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감을 주던 평균값은 사라지고 양극화에서 N극화로 개인별 생애 주기가 모두 달라진 시대에서 사는 거죠.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결혼, 그리고 아이 둘이 있는 가정을 꾸리는 평균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신인류, 알파세대 역시 광고계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거나 아이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남용하면 곤란합니다. 과거 한참 유행했던 혈액형별 특징, 그거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만 맹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유치원 반도 혈액형별로 나눴다는데 이건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 세대에 대한 정의는 그저 사회적 통념이나 시대적 특징 정도로만 참고하는 센스? 아무튼 세대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인공 알파세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알파세대란 MZ세대의 다음 세대를 말하며 2010년 이후부터 13세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아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신세대인 1980년생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고 호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키즈의 후예답게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알파세대라고 할까요?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G세대를 잇는 알파벳이 없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알파세대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A지 웬 알파? 흔히 시작에서 끝을 알파와 오메가까지라고 하죠. 이때 말하는 알파가 알파 세대의 알파와 같습니다. 이세돌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구글의 첫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알파고 역시 소프트웨어의 첫 버전이라는 뜻의 알파와 바둑을 뜻하는 일본어 고를 합친 말이라고 하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파 세대는 단순히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종족의 탄생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올해 2023년 알파 세대의 최고령자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무섭다는 중딩이 되는 이들은 세상의 온갖 고민과 반응을 도맡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여 알파 세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 것 같지만 알쏭달쏭 알 수 없는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디지털, 모바일, 호모 사피엔스의 진정한 시작 알파 세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문제 1. 알파 세대는 오프라인 상점보다 온라인 메타버스에서 더 많이 소비할 것이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잘 쓰니까 당연히 온라인에서 돈을 더 쓰겠지. 알파 세대 하면 온라인 결제를 생활화하고 가상화폐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집으로 택배가 오는데 그럼 엄마나 아빠가 먼저 받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부모가 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매장에 가서 직접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일명 어린이 백화점으로 불리는 다이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 몇천 원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경하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특별히 눈치를 주지도 않습니다. 워낙 아이들의 소비량이 크다 보니 다이소의 연령 판매량 상위 품목을 분석하면 그 시기 초등학생 사이의 유행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날로그 활동에 대해 갈증을 소소하게 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제 2. 알파 세대는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카톡이 있는데 문자를 왜 써? 알파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키즈폰에는 부모가 카카오톡을 깔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거나 카톡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현피로 왕따를 시켰다면 지금은 사이버 조리돌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산성과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 DM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다 맞추셨나요? 저는 둘 다 틀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 이 알파 세대에 대한 특징과 필수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교양 있는 일상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